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마리TV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정식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예상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관세. 자, 멕시코라든가 캐나다 25% 관세. 자, 거기에 파리 기후 협약 탈퇴. 뭐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 자, 그리고 IRA 폐기를 진짜 할 것 같은 그런 발언을 좀 쏟아냈다 보니까, 좀 관련 정보들이 좀 희비가 엇갈리는, 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머스크 이어서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했던 발언, 취임식 날 했던 발언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 화성에 우주인 보낼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제 화성에다가 성조기를 꽂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우리 이제 트럼프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토사구팽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이제 좀, 좀 관계가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번에는 더욱더 좀 관계가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이제 발언한 부분들, 우리가 항상 주식은요,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계속 우리 돈마이TV에서 우주항공 쪽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우주항공 관련 좀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종목을 보게 되면 AP위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장주를 잘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뭐 신규 상장 종목들도 있고 뭐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적자예요. 예, 특히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다 적자다. 자, 그리고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죠. 흑자를 만들어내는 기업. 그러니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은 현재 AP위성 정도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P위성은 뭐 대표적인 이제 우리 위성 관측이라든가 뭐 인터넷 위성 통신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죠. 자, 스페이스X 지금 앞으로 스타링크에 대한 내용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스타링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최대 수혜주냐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여러분들 뉴스들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미국 트럼프 취임 통신업계 최대 수혜자는 스타링크 아니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만큼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통신의 미래다라고 봐야 되겠고, 지금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이 라인으로 이용하는 그런 통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가 이거에서 우리가 스타링크를 쓸 일은 없는 거죠. 다만 앞으로 뭐 UAM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선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의 자율주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항공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이런 이제 저궤도 위성이 장악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과연 이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오늘로서 끝이 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AP위성이 오전장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정강 후약의 모습이죠. 음봉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통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음봉이 출현하게 된다면 이거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체크를 하실 때요, 오늘은 음봉의 저점, 그리고 요런 이제 나타났던 갭들을 메우지 않는다라면 물량 소화 후에 다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더 강력한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AP위성은 뭐 일단 대장주 역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한방 차트라고 이 샷 차트가 두 개가 출현했던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림 줬다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봉이긴 합니다만은 매도하는 음봉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AP위성 일단은 우주항공 쪽 우리 저궤도 위성이라든가 이 위성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먼저 봐야 될 종목이고,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흐름 볼게요. 세트레가이가 있습니다. 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가 흐름은 더 좋아요. 자, 우리가 이제 AP위성 같은 경우는요, 실적이 흑자가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트레가이라는 기업의 실적, 여러분들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적자입니다.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3분기 흑자가 됐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항공이라는 것 자체가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세트레가이는 매출액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년 30%씩 급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하나와의 그런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좋은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영업이익은 적자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요거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은 이익잉여금 자체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세트레가이는 오히려 이익잉여금이라는 것 자체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서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분석해놓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돈마니스쿨 검색해 보시고, 돈마니스쿨에서 제가 이제 종목을 좀 분석해놓은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마당에서 기업 공부를 하고 있어요. 기업 공부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세트레가이에 대해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 이 매출액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를 기록하다 이제 흑자 기록을 했고, 중요한 것은 매출 증가를 보게 되면 20%, 30%, 40% 매출액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거기다가 재무구조는 안정적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이 과연 이익잉여금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마이너스를 기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영업이익 말고 영업활동 현금흐름표에 보면 흑자예요. 계속해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는 것 자체가 비용 처리됐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연구개발비,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세트레가이가 시세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루미르라는 업체도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다가 좀 밀리는 모습인데, 이 루미르라는 업체 이제 신규 상장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오버행 이슈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주들은 이 오버행 이슈가 없는 종목들 위주로만 보시는 게 좋겠고요. 크게 매력은 없다. 이런 부분들은 주가 대장주로 자리잡기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YJ링크라는 업체도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여기에 공급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만은 역시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 종목들은 3개월, 6개월 요때 이런 이제 투자회사들 엑시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 물량들이 쏟아진다라는 거죠.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흐름들을 한번 지켜보시게 되면은 이노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노스페이스는 위성업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여기가 이제 1년이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1년 되는 시점에서 이제 오버행 이슈라고 합니다. 그 물량들이 쏟아졌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그러면서 이제 물량 소화하고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노스페이스는 이제 조금 위성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이 소형 발사체예요. 국내에서 이제 유일한 민간 소형 발사체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좋은 모습인데, 오늘 주가의 흐름은 역시 대장주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장주 될 수가 없어요. 이노스페이스는 언제 대장주가 되겠습니까? 이제 우주 그 발사체를 발사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지금은 저궤도 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인텔리안 테크라는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왜 인텔리안 테크는 이렇게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을까? 자, 인텔리안 테크는 여러분들
위성 안테나 전문 기업이죠. 그런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모든 이 수신기를 자체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텔리안 테크가 과연 수혜가 될까? 수혜가 되기 오히려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우리 해상이라던가 비행기라던가 위성 안테나를 다 썼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스타링크가 장악하게 된다면 오히려 인텔리안 테크는 피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텔리안 테크의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자, 이런 흐름이다.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뭐 대표적인 종목만 보시면 돼요. 뭐, 밑에 딴 종목들까지 보면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 주목하실 부분들은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두 개다. AP위성, 세트랙아이.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국 항공우주가 인수한 기업이죠. 제노코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제노코라는 기업은 역시 하락 추세고 힘이 강하지는 못한. 그러니까 한국 항공우주도 뭐 하나 스페이스와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하나가 조금 더 발사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힘이 좀 좋다. 그래서 제노코는 강한 흐름을 보이기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목을 좀 훑어보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봤을 때 우주항공주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든다라면 뭐 다른 것들보다는 가장 우선적으로 볼 분들은 실적이 좋은 AP 위성, 그 다음에 최근에 실적이 막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세트랙아이, 요게 이제 1, 2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 이렇게 좀 강한 흐름들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계속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마르TV에서 가장 많이 강조드렸던 게 로봇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주항공도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2025년도에는 이런 우주항공주들도 이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거기에 트럼프의 발언까지 성적으로 꼽겠다. 그 말은 즉슨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돈마리TV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실시간입니다. 결국에는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뭘 샀는데 갑자기 악재가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근데 예상치부터 호재가 나온 경우도 있겠죠. 그걸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드디어 우리 돈마이TV 실시간 매매 신호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실 분들은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요 제목 옆에 더보기란 있죠. 거기 보면 거기 가입하시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나 실시간 리딩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아래에 링크 한번 클릭하셔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